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7번째 시간으로 전략은 선택이다, 비전에서 우선순위, 그리고 포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목표를 세우고 해야 할 일을 적습니다. 그런데 항상 바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충분히 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실행력 부족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략은 모든 것을 다 잘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지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좋은 연구도 하고 싶고 좋은 강의도 하고 싶고 기업 프로젝트도 하고 싶고 책도 쓰고 싶고 사회적 기여도 하고 싶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도 올리고 브랜드도 강화하고 신사업도 하고 비용도 줄이고 고객 경험도 개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시간, 사람, 돈, 집중력은 모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은 더 많은 목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의 목표는 좋은 목표인가 나쁜 목표인가입니다. 모든 목표가 좋은 목표는 아닙니다. 어떤 목표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어떤 목표는 오히려 혼란을 만듭니다. 둘째,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가입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다르고 쉬운 일과 가치 있는 일도 다릅니다. 셋째, 전략적 성공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며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입니다. 포기 없는 전략은 없습니다. 오늘 흐름은 5부분입니다. 먼저 핵심 개념과 이론입니다.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 스마트 목표 설정, 선택 기준,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포기 리스트, 전략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다음은 국내외 실제 사례 분석입니다.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현대자동차, 카카오, 쿠팡 사례를 통해 선택과 포기가 어떻게 전략을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OGSM, 아이스스코어, OKR, 포기 리스트, 우선순위 매트릭스, 전략 정렬 체크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순위 매트릭스 실습과 90일 실행 과제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은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쁜 목표는 오히려 조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열심히 하자, 고객 만족을 높이자, 혁신을 추진하자 같은 말은 좋아 보이지만 너무 추상적입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좋은 목표는 측정 가능한 결과 지표가 있고 달성 기한이 명확하며 조직의 비전과 직접 연결됩니다. 또한 담당자와 책임이 분명하고 도전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좋은 목표를 만드는 대표적 원칙은 스마트입니다. S는 스페시픽, 구체적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M은 메저러블, 측정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진행 상황과 결과를 수치나 지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A는 어치법을 달성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도전적이지만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R은 릴러번트, 관련성입니다. 상위 비전과 전략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T는 타임바운드, 기한 명확성입니다. 언제까지 달성할지 정해야 실행 가능한 목표가 됩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선택의 기준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감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준은 임팩트입니다. 이 활동이 핵심 목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합니다. 임팩트가 낮은 일은 아무리 잘해도 전략적 가치가 낮습니다. 둘째 기준은 노력입니다. 시간, 인력, 자본 같은 투입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봅니다. 낮은 노력으로 높은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셋째 기준은 긴급성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지 나중에 해도 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는 중요성과 긴급성을 기준으로 일을 나누는 도구입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지금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위기, 마감, 핵심 프로젝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은 일정을 계획해 실행해야 합니다. 전략기획, 역량개발, 관계 구축이 여기에 속합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은 위임해야 합니다. 타인이 처리 가능한 회의, 이메일, 요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은 제거해야 합니다. 핵심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개념은 포기의 전략적 의미입니다. 포기는 패배가 아니라 집중의 시작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 복귀한 뒤 제품 라인을 300개에서 10개로 줄였습니다. 마이클 포터도 전략이란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기 리스트는 할 일 목록의 반대입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해 기회비용을 분명하게 만드는 목록입니다. 포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단할 것, 서서히 줄여나갈 것, 앞으로 절대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략적 사고는 비전에서 우선순위, 집중, 포기 목록으로 이어집니다. 비전은 존재 이유와 향하는 방향을 정의합니다. 우선순위는 가장 중요한 항목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집중은 제한된 자원과 에너지를 실행에 투입하는 과정입니다. 포기 목록은 중단할 항목과 앞으로 시작하지 않을 항목을 명시합니다. 비전 없는 우선순위는 방향을 잃고 포기 없는 우선순위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비전이 바뀌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포기 목록도 바뀌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애플입니다. 1997년 스티브 잡스가 복귀했을 때 애플은 수십 개의 제품 라인을 운영하며 적재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잡스는 제품을 300개에서 10개로 과감히 줄였습니다. 뉴턴 PDA, 프린터와 주변기기, 서버와 엔터프라이즈 제품군 복잡한 소비자 제품 라인업을 정리했습니다. 이 선택은 고통스러웠지만 강력했습니다. 적은 제품에 더 많은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로 이어지는 혁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포커스는 해야 할 1000가지 중 900가지의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모든 것을 파는 가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첫 단계는 책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카테고리에 집중하며 물류와 결제 인프라를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마켓플레이스를 개방하고 카테고리를 순차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부 인프라를 외부 수익으로 전환해 AWS를 런칭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물류, 미디어, AI까지 확장했습니다. 큰 비전은 있었지만 시작은 집중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기존 DVD 대여 사업으로 성장했지만 미래가 스트리밍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DVD 사업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스트리밍에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또한 타사 콘텐츠 라이선스에 의존하는 모델에서 벗어나 자체 오리지널 제작에 투자했습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작품이 그 전환의 상징입니다. 미국 중심의 단일 시장도 포기하고 글로벌 확장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의 성공을 지키는 대신 미래 가능성을 위해 익숙한 사업 모델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현대자동차입니다. 1990년대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저렴하지만 품질이 낮다는 이미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중요한 선택은 가격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품질 프리미엄 브랜드로 전환할 것인가였습니다. 현대차는 저가 경쟁을 포기하고 품질 혁신에 전사적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1999년 미국 시장에 10년 10만 마일 보증을 도입하며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택은 JD 파워 품질 지수 상승, 제네시스 브랜드 분리, 글로벌 판매 성장, 전기차 전환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초기부터 소셜게임, 이모티콘,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실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택은 카카오톡 메신저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 모델을 서두르지 않고 사용자 기반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메신저 기능은 무료로 유지하고 이모티콘, 게임, 광고 같은 주변 수익은 나중에 구축했습니다.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모빌리티로 확장했습니다. 연결 먼저, 수익 나중이라는 우선순위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쿠팡입니다. 쿠팡은 2014년 이전까지 소셜 커머스 모델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와 차별화가 약했고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김범석 대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소셜 커머스 모델을 포기하고 단기 수익성도 포기하고 외부 물류 의존 모델도 포기했습니다. 대신 로켓 배송이라는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에 모든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직매입과 직배송 모델을 구축하고 당일 배송이 어렵다는 업계 상식을 깨기 위해 물류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전략은 고객에게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실전 프레임워크는 OGSM입니다. OGSM은 오브젝티브즈, 골즈, 스트래터지즈, 메저즈의 약자입니다. 목적, 목표, 전략, 지표를 한 페이지로 정리해 조직 전체가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오브젝티브즈는 정성적 방향성입니다. 왜 존재하는가를 답합니다. 골즈는 정량적 목표입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정합니다. 스트래터지즈는 핵심 선택입니다.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메저즈는 실행 지표입니다.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것인가를 확인합니다. OGSM의 장점은 비전, 목표, 전략, 지표를 한눈에 연결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아이스 스코어입니다. 아이스 스코어는 여러 아이디어나 과제 중 무엇을 먼저 실행할지 정할 때 유용합니다. I는 임팩트입니다. 이 과제가 핵심 목표에 미치는 영향도를 1점에서 10점으로 평가합니다. C는 컨피던스입니다. 성공 가능성과 판단의 정확성을 1점에서 10점으로 평가합니다. E는 이즈입니다. 투입 자원 대비 실행이 얼마나 쉬운지를 1점에서 10점으로 평가합니다. 아이스 스코어는 임팩트, 컨피던스, 이즈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 실행하면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구는 OKR입니다. OKR은 Objectives and Key Results의 약자입니다. 오브젝티브는 도전적인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압도적으로 사랑하는 제품 경험을 만든다는 문장입니다. 키 리절츠는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측정 가능한 결과입니다. 앱 NPS를 현재 42점에서 65점으로 올린다. 온보딩 완료율을 38%에서 70%로 개선한다. 고객 불만 응대 시간을 48시간에서 4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같은 방식입니다. OKR의 핵심은 정렬과 집중입니다. 네 번째 도구는 포기 리스트입니다. 포기 리스트는 단순한 중단 목록이 아니라 전략적 자원 재배치를 위한 의사결정 도구입니다. 첫 단계는 현황 감사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나열하고 시간, 비용, 인력 투입 현황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와 비용 평가입니다. 각 활동을 비전 기여도와 자원 소모량 기준으로 매트릭스에 배치합니다. 비전 기여가 낮고 자원 소모가 큰 항목이 포기 우선 후보입니다. 세 번째는 공식 선언과 기록입니다. 포기 결정을 문서화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해야 다시 기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도구는 우선순위 매트릭스입니다. 이 매트릭스는 임팩트와 실행 용이성을 두 축으로 과제를 네 분면에 배치합니다. 임팩트가 높고 실행이 쉬운 과제는 퀵 윈즈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임팩트가 높지만 실행이 어려운 과제는 빅 배츠입니다.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임팩트가 낮지만 실행이 쉬운 과제는 필인즈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해야 합니다. 임팩트도 낮고 실행도 어려운 과제는 타임싱크스입니다. 즉시 포기 리스트로 옮겨야 합니다. 가장 빠른 생산성 향상은 타임싱크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도구는 전략 정렬 체크입니다. 프레임워크가 좋아도 비전, 우선순위, 일상 행동이 정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비전 명확성을 봅니다. 팀 전체가 동일한 비전을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음은 우선순위 합의입니다. 이번 분기 상위 세 가지 우선순위가 서면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포기 목록 존재입니다. 공식 포기 리스트가 작성되고 공유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행동 정렬입니다. 오늘의 일정이 우선순위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략은 문서가 아니라 자원 배분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우선순위 매트릭스 실습으로 들어갑니다. 목표는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임팩트와 실행 용이성 기준으로 분류한 뒤 퀵 윈즈 3개와 포기 대상 3개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A4 용지 1장, 2가지 색상의 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업무나 과제 목록입니다. 개인, 팀, 조직 단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실습은 약 20분이고 개인 작업 12분, 파트너 피드백 5분, 전체 공유 3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과제 목록 작성입니다. 지금 하고 있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과제와 활동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모두 꺼냅니다. 최소 10개 이상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 업무 개인 역량 개발 관계 루틴처럼 가볍게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각 과제 옆에 이것이 내 핵심 비전이나 목표와 연결되는지 표시합니다. 연결되지 않는 항목이 많을수록 포기 후보가 많다는 신호입니다. 완벽함보다 완전함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는 매트릭스 배치와 점수화입니다. 종이를 내분면으로 나눕니다. 가로축은 실행 용이성이고 세로축은 임팩트입니다. 각 과제를 임팩트와 용이성 기준으로 배치합니다. 임팩트는 내 핵심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고 용이성은 얼마나 빨리 쉽게 실행 가능한지를 봅니다. 그 다음 아이스 점수를 매깁니다. 임팩트, 컨피던스, 이즈를 각각 1점에서 10점으로 평가하고 평균 점수를 계산합니다. 완벽한 점수보다 중요한 것은 팀원과 함께 점수를 매기고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퀵 윈즈와 포기 목록 도출입니다. 먼저 임팩트가 높고 실행이 쉬운 분면에서 아이스 점수가 높은 3개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이번 주 최우선 실행 과제입니다. 각 과제에 대해 3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첫 행동을 정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팩트가 낮고 실행이 어려운 과제 중 3개를 포기 대상으로 고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언제까지 중단할지, 누구에게 알릴지, 자원을 어디로 재배치할지 적습니다. 퀵 윈즈는 팀의 자신감을 높이고 포기 목록은 팀의 집중력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피드백과 실행 선언입니다. 혼자 만든 매트릭스는 서랍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실행 확률이 높아집니다. 옆 사람에게 퀵윈 하나와 포기 대상 하나를 말합니다. 상대방은 왜 그것이 퀵윈인지 질문합니다. 그 다음 첫 행동을 명시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무엇을 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주 후 매트릭스를 다시 꺼내 점검할 날짜를 캘린더에 입력합니다. 전략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반복적 점검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겠습니다. 내 목표는 스마트 원칙을 충족하는가? 측정 가능하고 기한이 있고 비전과 연결되어 있는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임팩트, 긴급성, 용이성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공식적인 포기 목록이 존재하는가? 마지막으로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은 언제인가? 비전, 우선순위, 오늘의 행동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내 핵심 우선순위와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90일 실행 과제는 4단계입니다. 첫째, D+7일에는 오늘 실습한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현재 업무에 맞게 다시 작성합니다. 퀵 윈즈 3개와 포기 대상 3개를 확정하고 문서화합니다. 둘째, D+30일에는 퀵 윈즈 실행 현황을 점검하고 포기한 것들이 실제로 중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OGSM이나 OKR 초안도 작성합니다. 셋째, D+60일에는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팀이나 동료 1명 이상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반영해 업데이트합니다. 넷째, D+90일에는 전략 실행 결과를 한 페이지로 정리합니다.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리처드 루멜트의 굿 스트래터지, 배드 스트래터지, 그렉 맥키언의 에센셜리즘, 게리 켈러의 더 원싱, 존 도어의 OKR, 목표의 기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노션, 옵시디언, 미로, 피그잼, 구글 시트 같은 도구도 우선순위 매트릭스와 아이스 스코어 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행력의 과학을 다룹니다. 전략이 있어도 왜 실행되지 않는지 습관 설계와 마찰 제거, 실행 시스템 구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은 선택입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